자, 교재 55페이지에 보면 6절에 부동치마라는 게 나와 있죠. 여기다 별표 곱하기 100이라고 얘기를 해놓으라 그랬습니다. 별표 곱하기 100이다. 기본적으로 책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한번 보자고요.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건물의 무게가 무거우면 이렇게 건물이 가라앉는다. 똑같이 가라앉으면 우리가 균등침하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그런 얘기 있죠. 첫째는 이해고 두 번째는 반복이다. 나중에 한 6월, 5월 되면 교수님 지겨워요. 이 정도로 돼야 합격합니다. 볼 때마다 새로워. 그럼 절대 합격자 명단이 없다는 거야. 지겨울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건물이 이렇게 삐딱하게 주저앉으면 부동치마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균등치마보다는 부동치마가 건물이 무너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부동치마가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야. 부동치마가 일어나는 원인이 있고 방지법이 있다는 거죠. 부동치마가 일어나는 원인이 있고 방지법이 있고 또 방지법에도 상부 구조에 대한 대책이 있고 하부 구조에 대한 대책. 이 하부 구조에 대한 대책을 다른 말로 기초 구조에 대한 대책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렇다면 시험 문제에 원인과 방지법이 지겹게 많이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다 여기다 쓴 건데 원인이 보면 한 12가지 정도 돼요. 원인이. 근데 보통 책에 보면 보통 한 10가지 정도 써놨어요. 일단 보자고요. 하나씩 확인해 볼 때 동그라미 1번에 본 집안이 연약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나요? 여러분 교재 여기다 넣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넣어볼 거예요. 여러분 교재 그림에 보면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그림이 집안선 여기라고 했을 때 이게 이런 식으로 주저앉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럼 이 아래가 무슨 집안이죠? 이 아래가 무슨 집안일 때 이렇게 생겨요? 사질 집안이요? 그러면 여기 좀 볼래요? 우리 먼저 시간에 점토하고 사질에 대해서 배울 때 점토는 손가락으로 누르면 어떻게 해요? 쑥 들어가죠. 쑥 들어간다는 얘기는 가운데가 약하니까. 그죠? 점토 집안일 때 이런 경우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먼저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점토 누르면 쑥 가운데가 들어가는데 가운데가 약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이게 점토는 중앙이 허용 진해력이 최소고 주변은 최대다. 거꾸로 사질은 여기다 넣어본 다음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우리가 모래성을 한 번쯤은 써왔다. 모래성 써서 건들 때 겉에는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와르르 무너진다는 얘기는 겉에가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점토는 이렇게 겉에가 주저앉는다는 거지. 이게 바로 사질 집안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들을 때는 아는데 지나고 나면 자꾸 헷갈려요. 헷갈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내가 잊지 말라고 하는 게 이거야. 이걸 떠올리면 돼. 손가락으로 점토를 눌러보라고. 가운데가 약하니까 들어가는 거잖아. 가운데가 약하니까 주저앉을 거다 이런 얘기지. 이렇게 하면 이 두 개를 확실하게 시험장에 구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딱 이 모습 보면 이건 점토 집안이고 이건 사질 집안이다. 이걸 느낄 수 있어야 제대로 이해한 거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두 번째 보면 연약층의 두께가 상이한 경우라고 있나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그 아래 그림의 두 번째 경사 집안이라는 게 있나요? 이 경사 집안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다 넣어볼게요. 여기다 넣어보면 건물이 이렇게 짓는데 이 안에 단단한 집안이
여기는 단단한 집안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여기는 무른 집안 이만큼인데 여기는 많잖아요. 그죠? 결론적으로 이게 치마가 된다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 건물이 어떻게 해요? 여기가 무른 층이 많다는 거잖아. 그죠? 그 건물이 이렇게 가라앉겠네. 그죠? 부동치마 될 거다 이런 얘기지. 이게 바로 여러분 규제 2번에 연약층의 두께가 상이한 경우가 바로 경사지반이다 이거야. 그 옆에다 나 같으면 경사지반이라고 써놓을 겁니다. 동그라미 2번에다가 경사지반. 왜? 시험 문제 경사지반으로도 등장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건물이 이질 지층에 걸려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 여기다 표현할 겁니다. 이질 지층은 여기다 넣을 건데 여러분 교재에 이미 그림은 나와 있고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예를 들어 여기는 자갈이고 여기는 모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럼 우리 먼저 시간에 허용 지내력이라는 거 배웠나요? 기억납니까? 땅이 얼마만큼 버팅기느냐. 그래서 경암반, 연암반, 자갈 플러스 모래. 그 다음에 모래하고 점토. 그 다음에 점토 또는 모래. 따로따로. 그죠?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본다면 자갈은 300kN for 제곱미터당 300kN을 버팅길 수 있어요. 이거 톤으로 바꾸려면 공 하나 빼면 30톤을 버팅긴다는 이런 얘기를 그랬어요. 모래는 얼마죠? 100kN for 제곱미터야. 지금 이거 애우려는 거 아닙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기억을 대상하기 위해서 46페이지 한번 펴볼래요? 46페이지, 교재 46페이지. 자갈에 보면 300이라고 나와 있나요? 그 다음에 맨 아래 진흙 또는 모래는 따로따로는 얼마요? 100이잖아요. 그죠? 이해되셨죠? 자, 다시 이제 우리가 하는 부동치마 55페이지로 올 거야. 55페이지 와놓고 여기 한번 보시면 이거는 300을 버팅기고 제곱미터당 이건 100밖에 못 버팅기죠. 그럼 어느 쪽이 약한가? 오른쪽이 약하죠. 그럼 당연히 이 건물이 어떻게 해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라앉겠네요. 이해하시나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건물이 낭떠러지에 근접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낭떠러지. 그렇다면 낭떠러지니까 당연히 여기 이렇게 낭떠러지 있고 여기다가 건물을 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던 돌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면 이렇게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여기 돌들이 빠져나가면 이렇게 기울어질 거다 이런 얘기죠. 낭떠러지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일부 증축을 하였을 경우라고 나옵니다. 먼저 증축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 좀 볼래요? 건축에는 여러분들이 2차 과목에 관리 실무가 있고 관계 법규라는 게 있어요. 근데 관리 실무하고 우리 시설 개론하고 한 30%, 많게는 40%가 똑같아요. 우리 시설 개론에 배운 내용을 단답형으로 주관식 쓰는 게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거 시설 개론 잘 들으면 2차까지 무난히 합격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거기에 이제 건축에는 5형제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런 게 있어 형제가. 이거 다 이제 관계법규 시간에 배울 거야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건 증축은 말로 먼저 할게. 증축은 면적. 그 면적이라는 건 연면적이 될 수도 있고 바닥면적이 될 수도 있는데 바닥면적은 말 그대로 이 바닥면적이야. 연면적은 뭐냐면 각 층의 바닥면적을 다 더한 걸 연면적이라 그래. 각 층, 1층, 2층, 3층, 4층 각 층의 바닥면적을 다 더한 건 연면적. 보통은 바닥면적 이렇게 불러요. 바닥면적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층수를 증가한다는 얘기 뭐야? 연면적을 증가시킨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게 바로 뭐다? 증축. 우리 집을 이렇게 줬어. 집을 이렇게 줬다 이거야. 그럼 증축한다는 얘기는 바닥면적을 곧 증가시키는 거죠. 층수를 증가시킨다는 게 곧 연면적을 증가시키는 거잖아. 그러면
똑같이 이만큼 이렇게 증축을 했어. 이렇게 증축했을 때는 건물이 주저앉더라도 균등 치마가 되겠죠. 맞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일부 증축이야. 그러면 요만큼만 증축을 했다 이런 얘기야. 똑같은 건물이 요만큼만 증축을 했어. 요만큼만. 그러면 이쪽이 무겁겠죠. 그럼 이 건물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주저앉겠죠. 이런 걸 우리가 일부 증축이라고 한다. 일부 자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야 부동침하잖아요. 그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책엔 증축이라고 되어 있지만 일부 증축 써놔야 정확한 표현이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그 다음 지문에 보면 6번에 그 위에 문장에 지하 수위가 변경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지하 수위라는 건 땅 속에 있는 물을 지하수라고 하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지하수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지하수가 여기 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이 탈수법으로 의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즘에 고층 빌딩들 짓잖아요. 그죠? 제2 롯데월드 뭐 이렇게 지면 어떻게 해? 그 주변에 물이 다 빠져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싱크홀 생기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럼 지하수위가 일로 이동이 됐어. 물이 빠져내려가니까 어떻게 이 건물이 어떻게 심화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게 지하수위 변경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지하 구멍. 지하 구멍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떠올리면 돼요. 우리나라 석탄이 많이 나온 데가 어디죠? 태백, 그죠? 뭐 금강도 있겠지만 석탄 캐내다 보면 땅 패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더 이상 안 나오면 뭐예요? 폐강하죠. 폐강하는데 거기다 흙을 다 채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면 평상시에 이게 땅을 파냈어. 근데 세월이 가면 여기 있던 흙들이 어떻게 일로 들어가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해요? 침해가 될 거다 이거지. 이런 게 바로 지하구멍, 폐강 같은 거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제 그 지하구멍 얘기는 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에 지하에 외설물에 구멍이 있는 경우가 바로 태백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매운 땅 흙막이라는 게 있죠. 그림에서 맞나요? 그럼 이렇게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여기가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있어. 근데 내가 돈에 여유가 좀 생기면 나는 애새 키워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조그만 집 하나 있고, 물론 아버님한테 물려받을 집은 있긴 있어야 조그만 집이지만 어쨌든 간에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여행 갔더니 호수가 참 멋지더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가 카페를 멋지게 져서 이거 전경을 보면 참 장사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흙막이라는 거 배웠죠? 맞아요? 호수에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멋있을 거 아니야? 호수에 가까이 갈수록 흙막이 공사를 해요. 흙막이 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카페를 이렇게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 잘 보일 수 있게끔 통유리 했어, 통유리. 그럼 사람이 여기 서서 어떻게 볼 거 아니에요? 호수전만 끝내주겠죠. 근데 이 땅을 이렇게 메꿨잖아, 여기를. 그죠? 그럼 세월이 가면 어떻게 이게? 처지겠죠. 이게 매운 땅 흙막이다, 이게. 매운 땅이 가라앉는다는 거지. 그 다음에 9번째 보면 이질 지정을 하였을 경우 있죠. 그 지정인 우리 뭔지 배웠잖아요. 그죠? 기초판 이하에 있는 거. 맞나요? 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하고 호흡을 맞춰야 돼. 다 아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나도 호흡을 맞춰 여러분도 힘이 안 들고 나도 힘이 안 들어요. 그리고 3개 가르쳐줄 거 힘이 안 들어야 4개 가르쳐줄 수 있는 거야. 힘들면 3개 가르쳐줄 거 하나밖에 못 가르쳐줘요. 뭔 소리인지 아시죠?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이질 지정은 이미 배웠고 그 이자가 다를 이자야. 그러니까 재질이 다른 지정 이런 거야. 여기다 그림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여러분 교재에 보면 혹시나 착각할까봐 내가 그런 거야. 땅 속에다가 이렇게 지정이라는 거 하잖아요.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길이가 이렇게 다르죠. 맞아요? 길이가 다르다고 해서 이질 지정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 나무 지정은 나무 쓰면 나무 말뚝 지정이죠.
기성 콘크리트 말뚝 쓰면 기성 콘크리트 말뚝 지정이죠. 맞나요?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지정, 강제 말뚝 지정 있잖아. 근데 이게 나무를 썼다 그러면 다 나무 써야 된다는 거야. 이건 나무 쓰고 이거는 강제 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바로 이질 지정이야. 이해했나요? 그럼 이런 경우는 왜 생깁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런 거죠. 굳은 집안이 어떻게 해요? 낮은 경우가 있고 깊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맞습니까? 우리 말뚝에 지지 말뚝이라는 거 있잖아. 굳은 지층까지 때려박는 거. 그죠? 이게 이질 지정이 길이가 다른 게 아니다. 뭔 소리 되죠? 재질이 다른 거다 이거지. 그 다음에 10번 지문에 보면 일부 지정을 하였을 경우,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게 우리 일부 증축 했었잖아. 그죠? 맞나요? 지정도 일부 증축, 지정만 하면 치마 생긴다 이런 얘기지. 그림 안 그래도 되겠죠?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겠죠. 부동치마가 일어나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맞습니까? 골라내는 거예요. 그죠? 별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여러분 교재 그림 아래 보면 부동치마에 대한 대책에서 집안에 대한 대책이라는 거 있죠. 그러면 여기 좀 보실래요? 그걸 보기 이전에 여기 좀 한번 보세요. 집안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치마가 안 되게 하려고, 치마가 안 되려고 하는 거잖아. 그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조금 아까 집안 계량공법이라는 거 있었나요? 탈수법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방법은 다양해. 그 자체로 시험에 나올 일은 없어. 다음 요 두 가지에 대해서 나온다. 그건 지문만 보기만 하자고. 집안에 대한 대책은 집안이 연약할 경우에는 정기적 고결법, 모래 지정, 웰포인트 공법, 시멘트 풀 주입 공법 등으로 흙 따지기, 물 빼기, 고결, 치안 등의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집안을 어떻게 해요? 단단하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죠? 외우려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 아래 기초 구조에 대한 대책. 여기요. 여기 좀 한번 볼래요? 내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여기가 집안선이다. 여기가 집안선이다. 그러면 집안선을 기준으로 위로는 무슨 구조다? 상부 구조 이런 얘기 했죠. 이 집안선 아래로는 뭐다? 하부 구조. 이 하부 구조를 기초 구조 이렇게도 부른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기억납니까? 그러면 일단 상부 구조에 대한 대책부터 한번 해보자고. 책을 보기 전에 여기 먼저 보세요. 나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암기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일단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의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침하될 확률이 많죠. 그럼 방법은 건물을 어떻게 해? 경량화하면 되죠. 경량화한다는 얘기는 가볍게 한다는 거야. 건물이 가벼우면 침하가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이해했나요? 또 우리 집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하고 옆집하고 너무 가까우면 부동치마가 일어날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과 옆집 사이에 이 간격을 넓게 해주면 돼요. 이해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너무 길어. 너무 길면 처질 확률이 많잖아요. 내가 잊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할게요. 젊어서는 배가 나와도 앞으로 나와요. 근육량 때문에. 나이를 먹어가면 근육량이 떨어져서 자기 배를 봤을 때 배가 아래로 처졌다 그러면 근육량이 떨어진 거예요. 밑으로 처진다는 거. 이게 길면 길수록 처질 확률이 많잖아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건물의 길이를 댈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요? 짧게 해주는 거죠. 될 수 있는 한 짧게 해준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기초를 하더라도 만약에 기초한다 그러면 온통 기초 쓴다 이거죠. 온통 기초. 온통 기초가 뭔지 알죠? 지하실 전체에다가 지하층 전체에다 콘크리트 하나 치는 거잖아요. 그죠? 온통 기초가 제일 좋다. 이게 바로 상부 구조에 대한 대책인 거야. 요거는 하부 구조죠. 온통 기초니까. 그죠? 그럼 교재로 한번 가보자고요. 일단 그 다음 페이지 먼저 갈 거예요. 56페이지. 왜? 상부 구조 먼저 보려고 하니까. 상부 구조 동그라미 1번에 건물을 경량화한다. 그죠? 그 다음에 건물의 평면 길이를 가능한 어떻게? 짧게 하고. 이웃
건물과의 거리를 되도록 멀리. 요 2, 3번.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에다가 이렇게 라운딩 하세요. 구분할까요? 이렇게. 우리는 1년에 시험을 한 번 보지만 건축기사는 1년에 3번 봐요. 수십 년 봤어. 내가 지금 저기 상담실에서 쉬는 시간에 수업 전에 건축기사 책 지금 설비책 지금 교정 봐주고 있어요. 설비책 넘겨야 돼. 9월 말까지. 계획책, 건축기사 책 계획책도 넘겨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건축기사에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많이 답이 됐다. 2, 3번 잘 봐두시고 이제 그 다음에 4번에 균등하게 건물의 중량 및 하중을 분배시킨다. 그러면 이거 뭐야? 위에서 무게를 누르는데 균등하게 눌러야 균등 치마가 되잖아요. 그죠? 부동 치마는 안 된다 이런 얘기지. 치마가 되더라도. 건물을 일체식 구조로 하여 강성을 높인다. 일체식 구조라는 게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죠? 철근 콘크리트 그죠? 철근 콘크리트라는 거. 그죠? 이제 다시 앞으로 갈 거예요. 전페이지. 55페이지 아래쪽에 가로 2번에 보면 기초구조, 가로 열고 하부구조에 대한 대책. 기초를 굳은 지방까지 지지시키도록 한다. 굳은 지방이 단단한 지방까지. 그죠? 그 다음에 마찰 말뚝을 사용하고 마찰 말뚝이 뭔지 다 배웠죠. 그죠? 다음 페이지 보세요. 지하실을 설치하는데 무슨 기초래라? 온통기초. 부동치마 방지에 제일 좋은 게 온통기초입니다. 기초 상호간을 연결하도록 한다. 지중보 설치해라. 우리 여기다 보면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 기둥이 있고 그 아래 기초판이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와서 그러면 기둥이 기초판이잖아요. 그럼 요 땅 속에 있는 기둥과 기둥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 이걸 갖다가 지중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땅 속에 있는 보인데 왜? 만약 이 지중보가 없으면요. 여기 큰 힘이 내려오면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야. 근데 요 지중보가 딱 잡고 있으니까 안 내려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거다. 혹시나 졸리면요. 하품하세요. 하품하는 게 피로회복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직장 생활하고 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야. 난 여러분들 자체를 대단하게 생각해. 나도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책도 쓰고요. 다른 거 많이 합니다. 공부도 해요. 다른 공부지만. 근데 그 다른 거 한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야. 자기 생활에서 다른 거 한다는 거. 다만 내가 원하는 건 졸리면 하품을 해라. 다만 소리만 내지 말고.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기지개도 피고 그래도 졸리면 서서 이렇게 왔다 갔다 수업 들어도 됩니다. 내 수업은. 중요한 건 합격이 중요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싱크홀, 포트홀이라는 게 있는데 중요치 않아요. 집에 가서 졸릴 때 한번 읽어보면 된다. 문제가 있는데 나는 공부해봤다 또는 시간이 있다는 사람은 풀어봐도 관계없습니다. 그걸 모르는 건 체크했다 질문하면 내가 여기에 최소한 30분 전에는 와요. 수업 전에. 와서 질문하시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실래요? 63페이지 조적식 구조라는 거야. 조적식 구조. 앞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다가 조적식 구조는 우리가 구성양식에 한 분리해서 설명을 다 했는데 요 적자가 무슨 적자다? 쌓을 적자다. 벽돌을 쌓으려서 지면 벽돌 구조, 블록 쌓으면 블록 구조, 돌 쌓으면 돌 구조 이런 거잖아요. 그죠? 조적식 구조. 여기다가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내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충 하면 대충 떨어진다. 명언이에요. 대충 하면 대충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어떤 거 할 때 뒤돌아보면 내 자신도 그래요. 우리 애들한테 늘 얘기하지만 내가 실수했던 거, 실패했던 거
아빠의 좋은 경험, 살아있는 경험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핑계 대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집안일도 그렇죠. 내가 가끔 오전에 수업 없는 날은 빨래 돌려주고요. 청소기도 돌려줍니다. 마당 청소도 내가 해주고. 그 뭐냐면 집안일이라는 게 해도 끝도 없는 거고, 하려면 챙길 거 한도 끝도 없어요. 내가 시험 때가 다가오면 그런 얘기 한 5월달쯤 되면 빨래 3번 할 거 1번만 하고, 그 집에다 꼭 양해를 구해라. 남편한테 또는 와이프한테. 내가 요 달 동안 좀 인내해줘라. 가족의 협조가 없으면요, 정말 공부하기 쉽지 않아요. 그 가장 쓰라림은요, 가까운 사람이 주잖아요. 그죠? 시험 떨어지면 뭐라 해? 당신이 하는 게 그렇지 뭐. 이런 소리 들으면 돌아버려요. 내가 대충 하는 소리 같지만 아닙니다. 확실한 거예요. 가족의 양해를 분명히 구하고 열심히 해야 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광고해라. 그래도 놀고 싶을 때 못 노는 거야. 너 공부한대 때문에. 엄마 공부한다 그랬었잖아. 뭔 소리인지 아시죠? 자꾸 숨어 당기고 얘기 감추면 자꾸 도망가려고 그러고 합격권에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광고하라는 거야. 자,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거 수업 몇 개 더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정신적인 게 정말 더 중요해, 사실은. 여기다가 작은 부재. 벽돌 쌓으면 벽돌 구조, 블록 쌓으면 블록 구조, 돌 쌓으면 돌 구조다. 위에서 내리누르는 수직 하중에는 강하죠. 근데 옆에서 미는 걸 수평 하중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수평 하중이라고도 하지만 이거보다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횡력에 약하다 이 얘기, 그죠? 그러면 이제 마저 얘기하면 벽돌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말 별로 없어요. 시키는 대로야. 그리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자기가 아는 것만 시험에 나올 것 같아. 모르는 건데 시험장 가면 모르는 게 거의 다 나오거든. 요걸 길이라고 하죠. 길이 190, 19cm. 요걸 너비라고 하고 90. 요거는 두께라고 하고 57 이렇습니다. 벽돌 살면 벽돌 구조고, 블록 구조는 블록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길인데 390, 이게 높이인데 190, 이게 두께인데 100도 있고 150도 있고 190도 있고 다양합니다. 돌 구조 그러면 자연석을 쌓는 것도 있고, 어떻게 해요? 화강석을 붙이는 것도 있고, 건축공법. 나중에 다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조적식구죠. 쌓아 올린다.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제 교재로 가서 확인만 하면 돼. 우리 이미 앞에서 다 했으니까. 벽돌 구조가 63페이지 나와 있고, 일본의 벽돌 구조의 특성이라는 게 나와 있죠. 이게 장단점인데 1번부터 한번 보죠. 장점. 내화, 내구적이다. 내화라는 얘기는 불에 강하다는 거죠. 내구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구적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수명이 길다. 이렇게 써올리면 돼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견고하고 외관이 장중미려하다. 방한 방서적이다. 추위나 더위에 강하다 이거지. 우리가 피서하잖아. 피서라는 게 더위를 피한다는 거거든. 그럼 방한, 추위를 방지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구조 및 시공법이 간단하고 공사비는 중간 정도이다.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혹시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연필로 밑줄 긋고 질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단점. 벽체에 습기가 차기 쉽다. 여기 한번 보시면요. 요 벽의 두께가 두꺼워요. 벽의 두께가 두꺼우면 내부하고 외부하고 온도차가 커요. 내부하고 외부하고 온도차가 크면 결로라는 게 생겨요. 결로.
이 결로가 맺을결 이슬 노자입니다. 이슬이 맺히는 현상을 결로 현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왜 생기냐면 내부하고 외부하고 온도차가 클 때 생기는데 우리가 겨울철에 추우니까 난방 빵빵 되잖아요. 그죠? 밖엔 춥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유리창 커튼을 딱 제껴보면 어떻게 물이 쫙 껴 있잖아요. 이게 결로 현상이에요. 날씨가 더 추우면 얼어버리죠. 그건 유리창에 성에가 꼈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럼 온도차 때문에 생기는 건데 방지법은요. 시험에 결로 현상 방지법이라는 게 설비 시간에 중요합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결론은 온도차 때문에 생기잖아요. 온도차를 줄여주면 되죠. 맞아요? 그럼 첫째 환기. 창문 열어버리면 온도차 환기가 되니까 온도차를 줄여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 앞에 이런 게 붙어요. 적당한 환기. 왜? 결로 생기게 않게 한다고 창문 다 열어보면 난방 효과가 없잖아. 적당한 환기라는 거야. 이해했죠? 두 번째는 뭐냐면 단열. 끊을 딴자. 열을 끊는다는 거야. 그러면 내부하고 외부 사이에 단열재를 딱 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벽돌과 벽돌 사이에 스티로폼을 집어넣죠. 단열재 한다는 거야. 그러면 따뜻한 공기하고 찬 공기가 못 만나요. 그럼 결로가 안 생겨. 따뜻한 공기, 찬 공기 뭔 소리입니까? 이 공기 중에는 수분이 있잖아. 습기. 일기예보에 보면 온도 몇 도, 습도 몇 프로 꼭 나오잖아. 그죠? 이걸 온도하고 습도를 합쳐서 기습도라 그래. 어려워지지만 우리 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쳐. 그래서 여름철에 습도 80% 이상 넘으면 불쾌지수가 높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학교에서 평상시에 엄마 열심히 해. 그러면 교수님이 나 많이 생각하나 보다 하고 열심히 하는데 여름철에 습도 높은 날 방학 때 과제물 하러 나와서 건들면 왜 때려요 교수님? 개겨야. 뭔 소리인지 아시죠? 습도가 높으면 영향을 준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단열 얘기한 거잖아 지금. 맞아요? 단열을 잘 씌워두면 따뜻한 공기, 찬 공기가 곧 따뜻한 습기, 찬 습기 안 만난다 이거야. 세 번째는 난방이에요. 물기가 끼려고 하면 난방 확 돼서 난방을 없애면 되잖아. 이 세 가지로 대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벽의 두께가 두꺼우니까 실내하고 실외하고 온도차가 크니까 결로가 잘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일본에 보면 단점에 벽체에 습기가 차기 쉽다 이런 얘기인 거야. 두 번째, 지진, 바람 등 횡력에 약하고 벽체에 균열이 생기기 쉽다. 제일 중요해. 조적제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횡력에 약하다는 거. 그죠? 내가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여기 좀 볼까요? 벽돌이 요만하다 그러면 이렇게 쌓아올리잖아. 이 사이에 모르타라가 들어가는 거죠. 모르타라가 접착제 역할하고. 위에서 내리는 수지가 지금 강하지만 옆에서 미는 횡력이 약하다 이거지. 이게 결론이고 답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벽체에 균열이 생기기 쉽다. 여기 창이. 여기 만약에 창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면 창이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균열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벽체 두께가 커지기 때문에 실내 넓이가 줄어든다. 실내 공간이 줄어드는 거 당연할 거다 이거죠. 건물의 무게가 무겁다라는 거죠. 크다라는 표현은 안 쓰죠. 무겁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벽돌의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로 1번에 보면 벽돌의 강도 및 흡수율은 이거는 나올 확률이 거의 없다. 나중에 더 이상 외울 거 없을 때 보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하고 싶은데 졸려. 그럴 때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 아래 벽돌의 크기라는 게 나오잖아요. 길이, 너비. 나옵니까? 여기다 이미 적어봤어요 내가 한번. 길이, 너비, 두께. 그죠? 기본이라는 거지 기본. 기본이 뭔지 아시죠? 맥주 3개 안주 하나.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그때 뭐 나이트 클럽 때 유행해 보면 맥주 3개 안주 하나가 기본이었어요. 자, 가봤자 한 번쯤은 나이트 클럽에 안 가봤나요? 자,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가보질 않은 지가 수십 년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나는 이제 완벽하게 100점 맞고 싶다 그러면 그 허용값이라는 게 있나요?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 그림을 그린 건데 허용값이 길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럼 여기 좀 보세요. 이 길이가 플러스 3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93이죠.
마이너스 3 하면 187이잖아요. 그죠? 요 범위에 있는 건 다 벽돌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예를 들어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시켜 준다는 얘기야. 그거 허용해 주겠다 이런 얘기야. 어떻게 딱 190을 만드냐는 거야. 이해하시죠? 허용값이라는 게. 그러면 그 옆에 너비도 플러스 마이너스 3이죠. 맞습니까? 그럼 너비가 90이니까 87에서 97까지는 벽돌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야. 이해하시죠? 그 오른쪽에 두께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4죠. 그럼 이게 57인데, 그죠? 그럼 53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61까지는 벽돌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야. 의미가, 그죠? 혹시나 이거 아주 어렵게 나오면 가끔 치사하게 이런 것까지도 내는 짐승이 있다 이거야. 그런 짐승들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 주자는 거지. 나중에 대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벽돌의 마름질이라는 게 나옵니다. 마름질. 요 마름질을 설명하고 쉬는 시간이 될까요? 여기다가 자, 우리가 건물을 짓다 보면요, 이 나무를, 아니, 벽돌을 잘라서 쓰기도 하잖아요. 그죠? 필요에 따라서. 이걸 필요에 따라서 가공해서 쓰는 걸 마름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벽돌이, 그리고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운동할 때 보면 기본에 충실하라. 모든 감독이 그러듯이 모든 공부도 그래. 기본에 충실이 돼야만이 응용도 할 수 있어요. 응용해버리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먹으니까. 이 벽돌 한 장을 갖다 우리가 190, 90, 57 되는 거 이걸 갖다가 온장 이런 표현을 써요. 온전하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온장. 그러면 이게 벽돌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온장이라고 했을 때 반을 갖다 이렇게 잘라요. 그럼 이걸 부르기를 우리가 반토막 이렇게 불러요. 반토막. 반토막. 근데 여러분들이 생선 토막을 떠올리면 쉬워. 갈치, 고등어. 토막 낸다는 거 요 짧은 쪽으로 자르잖아요. 그죠? 이 토막을 떠올리라 이거야.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반을 나누면 반토막이었잖아요. 그 반을 또 나눠. 반토막을 또 반 나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2,5토막이라고 해요. 아직 설명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 반을 또 반 나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거 또 반 나눴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죠. 맞아요? 그럼 이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100%의 4분의 1이면 25%잖아. 맞습니까? 4분의 1이면. 그러니까 2,5 토막이다 이런 얘기야. 이해했나요? 그럼 반대로 이쪽으로 가보자고. 이쪽. 2,5 토막 뺀 나머지 요거는 7,5 토막이라고 해요. 한번 보자고. 여기 보면 전체가 4개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4개 중에 3개죠. 4분의 3이다 이런 얘기지. 4분의 3이면 75%죠. 맞아요? 그래서 7,5 토막이다 이거야. 이름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가끔 헷갈려. 내가 학교에서 이렇게 설명해. 2가 크냐 7이 크냐. 7이 크잖아요. 그죠? 이웃함이 작은 쪽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요번에는 벽돌이 이렇게 그냥 애우면 힘들어지는 거야. 이거 많은 거 언제 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중요한 이해고 그 다음에 반복인 거고 꼭 생선토막 이렇게 자르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길게 잘라버리겠다는 거야. 조금 전에 이건 반토막이었잖아. 이거는
절이라는 표현을 써요. 반절. 반절이라는 표현을 쓴다. 반절. 절대 안 낼 겨. 반절. 그러면 요번에는 자, 이렇게 반 나눠 쓰면 이게 반토막이었죠. 반토막을 또 요번에 이렇게 또 반 또 잘라버렸어. 그러면 일루도 반, 일루도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반, 반, 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해할 수 있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왜? 교수님 이거 왜 합니까? 라고 하면 조금 이따 벽돌 쌓기라는 게 있어요. 벽돌 쌓는데 영국식 쌓기, 화란식 쌓기, 화란식을 네덜란드식 쌓기라고 그래요. 미식 쌓기, 불식 쌓기, 여러 가지 쌓기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7호 토막, 2호 토막, 반절.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가장 기본적인 건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요 세 가지가 영국식 쌓기하고 화란식 쌓기 들어간다는 거야. 예를 들어 요 7호 토막은 화란식 쌓기, 네덜란드식 쌓기 들어가고 2호 토막이나 반절은 영국식 쌓기 들어가요. 이것 때문에 사실 이것도 하는 거고 이 자체도 기억하는 거다 이거야.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다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